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조기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기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 시기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최근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조기연금 수령을 받기 위한 요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그리고 손해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손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연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조기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연금은 정상 수령 시점보다 5년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입 요건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은 가입했어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기연금 개시 연령을 충족해야 됩니다. 53년생은 56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57년생은 57세부터 받을 수 있고, 61년생은 58세부터, 65년생은 59세부터, 69년생은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기연금 개시 연령이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소득 요건도 충족돼야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A값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A값이란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 월 평균 소득을 A값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의 2025년 월 평균 소득은 30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309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 요건,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조기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기연금 감액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기연금은요, 매년 정상 수령액보다 6%씩 감액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조기연금을 수령하면은 30%를 감액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감액하죠. 그러니까 정상 수령보다 빨리 받으면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상 수령액이 100만 원이다. 그런 경우에 1년 차에는 6% 감액한 94만 원, 2년 차에는 88만 원, 3년 차에는 82만 원, 4년 차에는 76만 원, 5년 차에는 7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게 받는 거죠. 5년 차까지 간다고 하면 30%까지 감액이 되니까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 받으니까 엄청나게 적게 받는 거죠. 물론 매년 국민연금은 그 수령액이 점점 증가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나 감액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기연금 수령 시 손익분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967년생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감만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7년생이 어떤 사람이 정상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67년생 같은 경우는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빨리 59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정상 수령하는 사람보다 이제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한 75세 정도부터 그 75세가 지나면은 정상 수령한 사람보다 더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75세부터 점점 적어져 가지고 그 개시 시점부터 20년이 지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적게 되고요. 30년이 지나면은 6천만 원 정도 적게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연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조기연금 수령 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손해액이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시한 내용은 65세의 정상 수령액이 150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65세의 정상 수령인데 5년 빨리 60세에 조기 수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85%로 가정했고요. 재평가율은 4.21%로 가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15세 되는 시점에 보면은요. 60세부터 105만 원씩 받았겠지만은 65세가 되면은 65세에 정상 수령하는 사람은 60세 시점에서는 150만 원이 정상 수령액이었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돼서 18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60세에 조기 수령한 사람은 11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73만 원씩 조기 수령한 사람이 적게 받게 되고요.
이것을 연 기준으로 보면은 매년 870만 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만약 80세가 되면요, 매월 92만 원씩 적게 받게 되고요. 연 기준으로 보면은 1,100만 원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년 정도 지나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 수령하게 되면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때 손익분기점은 한 72세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 아마 75세 정도 되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재평가율을 반영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72세 정도면은 정상 수령한 사람보다 손해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조기 수령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기연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 수명이 굉장히 낮은 경우, 72세, 75세 이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 같다.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굳이 연금을 오래까지 끌 필요가 없겠죠. 빨리 타버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너무 낮아서 조기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 급하니까 좀 손해가 나더라도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 활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은 소득 활동을 못 하니까 실제로 생활비를 쓸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기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요, 조기 수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수령하는 것이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기연금보다 정상 수령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연금을 지급정지할 수도 있는데요. 연금 수령 당사자가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연금을 5년 받기로 신청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소득이 또 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굳이 조기연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바로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상 수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연금을 5년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소득이 생겨가지고 굳이 조기연금까지 필요 없을 때는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A값을 초과한 경우, A값이 뭡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라고 했죠. 금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는 그 A값이 30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9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조기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기연금 신청할 당시에는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내가 돈을 점점 더 벌어가지고 월 평균 소득이 35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요, 조기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조기연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인 원칙은 제 생각에는 조기연금은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연금보다는 소득활동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사실 조기연금 금액이 많지가 않거든요. 국민연금 자체가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30%를 감액한다? 그럼 더 적거든요. 그것을 꼭 조기연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재취업을 하거나 맞벌이로 돈벌이를 한다거나, 또는 요즘에는 무자본 창업도 많이 했죠.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소득을 좀 높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연금저축이나 IRP를 좀 적립해 놓는 게 좋겠다. 지금 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연금저축이나 IRP를 매월 한 75만 원 정도씩 불입해 놓으면 20년 후에 그게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기연금 같은 것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을 좀 젊으셨을 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퇴직한 후에 소득공백기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소득을 다시 한번 검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현금화 방안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당장 돈은 없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돈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지출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은 과다한 보험료를 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보험을 좀 조정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인을 위한 국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그 항목 중에 보조금 24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보조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쓴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만드는 방법이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이 책이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쓴 책인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